그저 북극곰 1인 줄만 알았어. 근데 우리 일이었어. 기후변화 말이야. 이제 제대로 알고 실천할 때 오늘의 기후.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반까지 FM 99.9 OBS 라디오. 격주 금요일마다 좋은 영화를 추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동진의 시네마 레터. 영화평론가 오동진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인데 네. 선생님 사계절 중에 어떤 계절을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더워지면 싫어요. 아, 저도 그래요. 네, 제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서 추위에 좀 강하고 네.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점점 약해지긴 하는데 항상 나이 얘기하시는 오동진 선생님. 제가 강원도에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음. 굉장히 추운 데서 겪었기 때문에 네. 추위에 강한 편이고 네. 더위에 약해요. 더위에. 여름이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가을 겨울을 좋아하죠. 가을 겨울을 그리고 좋아하고. 가을 겨울엔 좀 붙어 있어도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네. 좀 저 전철이나 버스에서 빽빽해도 이때는 좀 덜 힘들죠. 가을 겨울은. 옛날에 그 젊었을 때 그 연애하고 그럴 때 음흠. 여름이 좀 힘들죠. 연애할 때는 여름이어도 안 힘들지 않나요? 아, 그래요? 그런가? 예. 까먹었어 그런 거다. 그런 정서를 까먹었어. 네네. 그 가을 겨울이 좋다 그러셨는데 극장 가도 사람들이 극장은 왠지 여름에 에어컨이 있으니까 여름에 많이 갈 것 같아요. 안 휴가 그런가요? 가죠. 아, 휴가를 물론 가는구나. 여름이 굉장히 핫한 시즌이고요. 네. 여름이 관객이 가장 많은 시즌이긴 한데 그때 방학이잖아요. 지금 4월이 원래는 전통적인 비수기예요. 아, 이때 다 꽃놀이 가고 영화 보러 안 가나?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게 그 영화 극장 관객들의 주요 소비층이 학생인가요? 학생들이 아. 20대인데 다 네. 개강하잖아요. 개강하거나 또는 뭐 학교 가거나 뭐 바쁘죠. 재학하거나 이때. 이러니까 예. 그리고 항상 학기 초반에는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네, 일단. 들여다보거든요. 수업도 수업도 맞아요. 열심히 가고 그래서 맞아요. 이때가 전통적인 비수기고 음. 이게 지나가고 대부분 중간고사 시즌 지나면 네. 이제 그 애들이 다시 돌아와요 극장으로. 그리고 여름에 이제 큰 블록버스터들이 개봉을 하고 보통 그리고 한번 건너뛰었다가 추석 연휴 기간 그다음에 또 건너뛰었다가 연말 그다음에 구정이 있죠. 설날 네, 연휴 설 기간이 연휴. 이제 대목인데 이런 거 다 무너졌어요 이제. 아, 그래요? 다 무너지고 이것도 역시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코로나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뭘까 면대면에 뭔가의 어떤 그런 그 시즌별 상품들이 다 달라졌어. 그 문화 상품들도. 네, 그래서 네. 이제는 언제든지 찾아오고 싶을 때 찾아오고 네. 좋은 게 있으면 재밌는 게 있으면 오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컨텐츠에 따라 달려 있지 어떤 시즌에 따라 대목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최근에 이제 그 틈새 시장을 파고든 게 최근 몇 년 사이에 최근 몇 년 사이에. 마동석이죠. 아하. 이 마동석 배우가 자기 마동석표 영화를 만들기 시작해서 네. 이 비수기 4월 말쯤에 꼭 극장가에 자기 영화를 꽂아요. 마동석 씨가요. 네. 범죄도시 시즌인데 이 몇 편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뭐 제가 얘기 듣기엔 7편까지 만들어놨다. 네. 기획을 해놨다 이러고 있습니다만 4편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거의 1,000만 원 서로 왔다 갔다 해요. 비수기에 나와서 예전 같으면. 그러면 극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4월에 마동석표 영화가 관객을 모으고 네. 그 5월까지 6월까지 타고 넘어가서 그리고 여름에 여름철 이제? 블록버스터로 간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4월 달에 특정 영화가 성수기를 만들고 있는 거죠. 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내용의 영화냐에 따라서 극장을 찾지 예전처럼 네. 그런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 네. 흐름을 별로 타지 않는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좀 받으니까 초반에는 네. 모든 사람들 연초에는 좀 일하고 막 그래서 좀 뭐랄까 지치고 그러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이제 지칠 때쯤. 통쾌한 액션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대체로 그 리암 니슨의 테이큰 이런 것들도 상반기에 네. 성공을 한 그런 영화들이어서
마동석 씨가 내가 봤을 때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시장의 흐름을 잘 알고 있고 자기의 상품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너무 오래 가면 네. 상품이 식상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 적절한 기간에 또 바꿀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까지는 범죄도시라는 그 시리즈가 굉장히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봄꽃이 한참 필 때 극장가에서는 마동석 씨의 범죄도시를 좋아하더라. 참 안 어울리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총선 있었고 네, 그러니까 선거 이야기를 좀 해보면 네. 선생님은 지금까지 선거 안 하신 적 있나요? 아니면 없어요. 다 하셨나요? 네, 그쵸? 다 했죠. 저 수십 번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러셨을 모든 것 선거를 다 같아요. 했죠. 네. 어떤 선거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노무현 대통령. 2002년 네. 대선이요. 그때 정말 그 이회창 대표하고 박빙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때는 뭔가 실시간 유튜브 이런 게 없으니까 라디오였어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가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제 막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었는데 그때 마지막 그 승부수 제표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저희가 많이 흥분했었죠. 그리고 뭐랄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겨야 된다라는 뭐 지지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세상이 좀 바뀌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뭐 이런 걸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런 시즌이어서 그런 시기여서 굉장히 뭐랄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흥분하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그 돌풍이 대단했었어요. 네. 노무현 돌풍. 어떻게 보면 그 전과 후가 선거 문화나 정치 문화가 아주 크게 바뀌었던 계기였다는 생각도 들고요. 결국은 그 시대도 선거나 정치도 거대한 뭔가의 시스템이 바꾸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 사람이 바꾸는 거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많은 걸 바꾸긴 했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때 지금 이제 지나간 분이니까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데 돌아가셨고 그분이 뭐 예컨대 흔히 얘기하는 우리 사회의 학력 사회에서 대학을 안 나오고 뭐 이랬잖아요. 그래서 대학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차별하고 무시했었어요. 그런 것들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되기를 원했었죠. 영화 그런 얘기 제가 언젠가 한 적이 있나요? 영화계에서도 영화를 전공하지 않은 감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졸 출신. 연출부에서 쭉 닦아서 올라오신 분들. 그리고 갑자기 또 등장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김지훈. 굉장히 영화 잘 만들잖아요. 제가 정말 좋아해요. 김지훈 감독님. 이번에 그 영화도 실패했습니다만 거미집 네. 실패했습니다만 어쨌든 영화적 감성이 굉장히 뛰어난 상업 영화를 가장 매끈하게 만드는 감독 중에 한 명이죠. 거의 탑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류승환 감독. 류승환은 정말 그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친구고 어린 시절부터 자수성가한 친구예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고 그런 친구들이 훌륭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학력이 그다지 메인 코스가 아니다. 굉장히 제1의 중요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것이어서 그때 당시에 그 선거 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지지했던 사람들이 좀 있죠. 맞아요. 제 친구도 그때 토론해 보니까 진보도 보수도 다 서울대인데 딱 한 사람이 대학 안 나왔더라. 그 얘기했던 게 기억에 나요. 그 영화에서도 이렇게 선거나 투표 얘기 많이 다루잖아요. 선생님께서 재밌게 보신 작품 있을까요? 그 산드라 블록이 이제 선글라스 큰 거 끼고 나와서 볼리비아에 가서 이제 선거 운동을 하는 그 얘기예요. 산드라 블록은 영화에서 정치 쪽하고 정치 컨설턴트가 아니에요. 사실은 시작은 홍보 우먼이에요. 그러니까 홍보에 대해서는 홍보 분석을 정확하게 하는. 근데 볼리비아에서 이제 그 현직 대통령인가 이제 너무 밀리고 있고. 지금 선거가 박빙인데 이제 뒤집기를 하러 간 거죠. 근데 볼리비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만 예전에 모랄레스가 한때 남미에 있는 나라. 남미에 있는 모랄레스가 정권을 잡아서 그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쿠바까지 이렇게 이른바 좌파 사회주의 연대를 만들었던 핵심적인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만 경제적으로 어렵죠.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는 곧
늘 정치가 흔들린다는 얘기고 좌우가 심하게 싸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한가운데의 어떤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게 프레지던트 메이커라는 영화고요. Our Band is Crisis라는 영어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영화 이건 이제 정치 공학적으로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정치 평론가들이. 네네. 뭐 정치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정치 공학적인 의미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치 고관여층만 알아듣는 얘기죠, 사실은. 정치공학이란 네, 말이. 네. 정치 공학적으로 선거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론,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네. 같은 편이 없어요, 사실은. 모두가. 네, 모두가 사실은 다 자기 이해관계와 정책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화가 데빗 고든 그린 감독의 프레지던트 메이커인데 아주 흥미롭게 보실 수 있는 작품이고 이게 아마 OTT에 있습니다. OTT예요. 네, 네. 프레지던트 메이커. 네, 찾아보시면 산드라 블록이 데드 마스크로 웃지를 않아요, 여자가. 그런 역할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정치 지형도의 얘기 그리고 우리도 겪고 있는 얘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요. 여기 네. 남미니까 남미하고 우리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도 정치적 후진성의 면에서는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럴까요? 네. 뭐 이상한 선거 결과가 나오고 뭐 이런 등등. 갑자기 갑자기 뜻밖의 사람이 나오고 막 이런 예, 등등. 예. 네, 그렇죠. 네. 프레지던트 메이커면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겠네요. 그렇죠. 네. 그 캠프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실은 그 우리나라 영화 킹스메이커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네, 맞아요. 킹스메이커 똑같은 킹메이커. 네. 킹메이커 있습니다만 그 원래 할리우드 영화에 똑같은 제목의 영화가 있죠. 그래서 라이언 고슬링이 나오는 네. 영화가 있어서 그 같은 제목 그대로 땄습니다만 역시 그 국회의원 그 대선 과정에서 벌어지는 그 캠프 내의 어떤 이합 집산과 이율 배반과 서로 배신의 드라마 이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정치가 사실은 영화라는 이유는 워낙 드라마가 비슷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대사 중에 하나가 베를린의 네. 영화 유승환이 만들었던 영화 베를린의 유승범이 하는 대사가 있어요. 어떤 대사인가요? 인간은 항상 배신을 해. 그게 네. 베를린에서 네. 나온 말인가요? 그래서 하정우가 또 그런 얘기를 하죠. 인간은 반드시 배신을 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킹메이커나 네. 등등 한국 영화든 또는 그 할리우드 영화든 아니면 저쪽 남미 영화든 남미를 소재로 한 영화든 정치는 배신을 해.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영화입니다. 네. 그래도 정치인들을 믿어야죠. 프레지던트 메이커, 킹 메이커 이런 영화들 지금 추천해 주셨는데요. 저희 잠시 후 2부에서 뵐게요. 그저 북극곰 1인 줄만 알았어. 근데 우리 일이었어. 기후변화 말이야. 이제 제대로 알고 실천할 때 오늘의 기후.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반까지 FM 99.9 OBS 라디오. 오늘의 기후 2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1부에 이어서 오동진의 시네마 레터. 영화평론가 오동진 선생님이 여러분께 좋은 영화도 추천해 주시고 또 영화계 소식도 전해주는 시간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또 소개도 하고 소정의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그 선생님 1부에서 인사했으니까 2부는 안 하고 가도 되겠죠. 네. 여전히 2부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네. 이번 달에 대작이 많이 개봉한다던데 네. 기대하시는 작품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아까 제가 1부에서 마동석. 범죄도시의 네. 4편을 얘기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내 기대작을 꼽아달라고 했는데 흥행작이겠죠. 흥행작. 범죄도시 4는 흥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네. 그 마동석 씨의 영화사 이름이 빅펀치예요. 빅펀치요. 네.
마동석 씨 영화 보셨죠? 아니 전 솔직히 안 봤어요. 커봐. 예. 그래서 내가 기대 안 한다고 그런 아니, 거야. 왜냐하면 제가 그냥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서 마동석 씨는 좋아하는데 범죄도시는 안 봤어요. 사실은 범죄도시 시리즈가 재밌어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고 네, 뭐랄까 이렇게 사소한 상업 영화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네. 재밌고 의미 있는 상업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마동석 씨의 그 특징이 뭐냐면 한방 펀치예요. 회사 이름도 빅펀치고.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 만들어진 회사가 빅펀치예요. 그러니까 범죄도시 1편이 성공하고 나서 아마 마동석 씨가 야심도 크고 생각도 많고 똑똑해서 이런 거죠. 이제 영화를 만들었더니 흥이 잘 돼. 다음 편을 만들어도 잘 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크게 먹자 이런 생각했겠죠. 선생님 그 영화 제작하다 실패하셨던 경험 때문에 아니, 많은 저는 영화인들의 눈에 보여요. 심리를 네, 눈에 보여요. 그래서, 제작자의 심리로 그래서 보시는 듯해요. 본인이 제작사를 차리고 네. 본인이 제작집을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네. 그게 이제 그랬을 때 자기의 제작사 이름을 영화에서 한 방으로 모든 걸 끝내거든요. 마동석의 이 캐릭터는 뭐랄까 이렇게 액션이 막 많지 않아. 네. 그냥 한 방 때리면 그냥 다 나가 떨어지는 건데 그걸 관객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 시원함, 그 통쾌함을 좋아해서 그래서 영화사 이름도 빅펀치로 정한 겁니다. 이 4편은 네. 제가 뭐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냐면 예상이 좀 가능하잖아요. 1, 2, 3을 본 그렇죠. 사람들은 다만 예컨대 빌런이 누가 될까? 어떤 악당이 나올까? 네. 이 악당이 갖고 있는 다면성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사실은 배트맨을 좋아하는 이유는 네. 배트맨도 어두운 인물이잖아요. 다크한 인물이잖아요. 네, 네. 그도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정의로운 인물인지 본인도 그렇게 생각 안 해. 근데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이유는 조커 같은 이상한 인물이 있는 거예요. 네. 이 악당이 역설적으로 매력적인 거죠. 그러니까 범죄도시 시리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번에 어떤 사람이 악당을 맡을 것이냐, 이 악당이 얼마나 다중성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그런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느냐 이런 걸 기대하는 건데 4편, 5편까지 나오면 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찾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악당을 찾기가 힘들다는 뜻인가요? 그래서 보통 이제 뒤로 갈수록 네. 악당을 막 몇 명을 같이 막 떼거지고 나오게 하거든요. 묶어서 나오고. 이 아이디어를 많이 쌓아야 될 건데 네. 4편이 그런 측면에서는 또 관객들이 생각을 하겠죠. 누굴까? 뭐 이런 것이고 아마도 마동석 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똑하니까 네. 계속 그걸 개발하고 디벨롭 하겠죠. 4편까지는 이번 영화까지는 굉장히 크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편까지 지금 범죄도시 네. 7편까지 기획돼 있는데 프랜차이즈라고 하죠, 이런 거를. 네. 프랜차이즈 블록버스터. 그럼 제가 또 이게 우리나라 영화에서도 이런 게 가능하네요. 예전에 막 로키 1, 2, 3, 4 옛날에 이런 거 나올 때 그러니까 이제 봉준호가 장르가 됐다고 하잖아요. 네네. 봉준호는 이제 장르다. 봉준호라고 하는 하나의 큰 이렇게 표식이 있는 거죠. 네. 분야가 있는 것처럼 마동석도 장르가 된 겁니다. 액션 영화에서. 그만큼 그러니까 그걸 소홀히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시장의 측면에서나 산업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대중이 좋아해요. 사람들이 좋아한다. 많이 본다. 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그만큼 뭔가의 의미를 찾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보겠습니다, 선생님. 1, 2, 3편 다 보고. 네. 복습하고 보겠습니다. 근데 가장 그 장점은 네. 안 보고 4편 봐도 돼요. 네. 그게 범죄도시의 장점이다. 프랜차이즈 영화의 장점. 각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살짝 그 캐릭터들이 겹치긴 하는데 네네. 내가 우리 안 보신 우리 김미숙 앵커께 그 팁을 드리면 이 마동석 씨와 맡은 캐릭터가 네. 그러니까 로컬 형사였다가 광역 수사대로 가거든요. 근데 이게 막 4편이 섞이는 거예요. 로컬 때 만났던 자기 후배들도 있고 네. 광역 때 같이 했던 그런 동료나 이런 사람들 네, 있잖아요. 네. 그 구분만 잘하시면 돼요. 그 구분만. 앞에서 무슨 역으로 나는지 연연하지 말고 봐야 되는군요. 저 사람은 이제 광역 수사대구나. 이제 새롭게 나타났구나.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흥미롭네요. 제가 사실 그렇게 프랜차이즈 블록버스터라고 말씀하신 네. 각각 떨어져 있지만 또 시리즈로 연결이 되는 네. 이런 걸
좋아하면서 보진 않았는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마동석 씨 얘기를 2번씩이나 하니 이번에는 꼭 한번 보겠습니다. 한 시즌 7 끝내고 나서 다음 총선 때 국회의원 나오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가만히 있는 마동석 아니, 우리 선생님. 총선 끝나고 내가 보니까 이제 다음 4년 후에 마동석 씨가 이 정도의 인기를 몰아서 문학의 대표로. 레이건도 저 배우였기 때문에 네. 아, 네. 가만히 있는 마동석 씨를 왜 자꾸 그래요. 네, 마동석 씨가 네. 그만큼 멋지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었고요. 이번에 개봉하는 게 국내 영화 말고도 할리우드 대작도 많다고 네. 알고 있는데요. 퓨리오사라는 작품은 여러분들께서 아마 요건 약간 큰 영화인데 큰 영화에서도 약간 매니아급 영화긴 해요. 매니아급 영화요. 사실은 조지 밀러 감독이 호주 출신이고 멜 깁슨을 기용해서 만든 매드맥스가 네. 호주의 자회선 영화였어요. 호주 폭주족도 얘기고. 근데 이게 제가 어린 시절에 영화를 봤을 때 저도 기억을 돌이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네. 폭주족들이 벌이는 폭력 행위도 충격적이었지만 그것을 응징하는 보안관 형사 그 멜 깁슨이 맡았던 형사의 어떤 그런 복수극도 굉장히 처절하고 수위가 높았어요. 근데 이게 반방에 한국의 반방에 한 어린 젊은 사람이 봤을 때도 막 충격받고 영화 특이하다라고 생각했을 정도면 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뭔가에 관심을 모았겠죠. 그래서 조지 밀러 감독이 만든 매드맥스가 그 이후로 할리우드에서 계속 만들어진 거예요. 네네. 3편까지 만들어지다가 한 20년 안 만들어지다가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다시 24년 만인가 만들어졌다가 지금 또 다른 외전이 만들어진 거죠. 요즘 그 할리우드의 큰 자본은 쉽게 말해서 계속 새끼를 치는 거죠. 뭐 하나 되면 비슷한 걸로 스피노프를 만들고 네. 캐릭터 하나 떼어와서 네. 퓨리오사가 사실은 얼마 전에 만들어진 영화에서 그 샤를리즈 테론이 맡았던 머리 이마에다가 검은색 칠하고 막 네네. 팔 없고 막 이러잖아요. 그 여성 역이 퓨리오사입니다. 퓨리오사. 퓨리오사가 왜 그렇게 됐는가를 이제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게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라는 제목의 작품이고요. 아냐 테일러 조이라고 요즘 젊은 팬층이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고요. 눈이 크고. 아냐 테일러 조이. 네, 아냐 테일러 조이. 퀸즈 갬벳으로 네, 단박에 스타덤에 올라서 굉장히 좋은 영화를 많이 했었는데요. 라스트 나잇 인 소호 같은 작품은 제가 봤을 때는 그 히치콕의 사이코 같은 작품이에요. 아냐 테일러 조이가 그런 이중적인 심리의 역할을 하는데 잘하더라고요. 젊은 배우인데도. 그래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최근에 듀운에서 티모시 살라메의 그 아직 태어나지 않은 누이 동생 역으로 나오는데 한 카트 나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카트 때문에 그 다음 에피소드를 기대하게 만드는 배우. 이런 게 이제 스타 캐스팅이에요. 네. 사실은 감독들이 그런 거 많이 생각하는데 저 배우를 한 카트만 써도 다음 영화를 더 진행시킬 수 있다라는 판단하면 돈을 많이 줘서라도 그 배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아냐 테일러 조이가 요새 대세인 배우이고 이 영화 퓨리오사의 그 주인공을 맡았죠. 네. 그래서 4월에 개봉하는 할리우드 영화는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를 추천한다. 네, 조지 밀러 감독이 지금 나이가 거의 70대 중후반인데 이런 분들은 에너지 원래 되게 건강한가 봐요. 중간에 쭉 쉬셨잖아요. 매드맥스를 쉰 거지만 물론. 아니, 딴 것도 만들었어요. 계속 만들고 계셨던.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그 아까 스피노프 얘기를 하시니까 그게 옛날 이야기의 특징인데 성경이든 뭐든 이야기가 있으면 듣는 사람들은 그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서 자기 얘기, 외경 버전을 만들잖아요. 그런 게 영화에서도 이제는 많이 나타나는구나. 그렇죠. 생각이 스타워즈 드네요.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거고. 그렇네요. 그리고 사실은 그 외곽에 있었던 서브 텍스트의 캐릭터도 있잖아요. 그 캐릭터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 재밌는 이야기가 많으니까.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면 그 모든 할리우드 영화들이 창작적 시나리오라기보다는 원전인 그 소설이나 또는 만화나 이런 게 있는데 원작에는 그 캐릭터들의 어떤 행동 방식이 굉장히 뭐랄까요 풍부하니까 그걸 영화 만들 때 다 버렸을 거 아니에요. 다시 모아서
그 다음 거 또 만들고 그렇죠. 그 다음 거 또 만들고. 네. 스타워즈에서 그 한 솔로 음. 그 해리슨 포드가 맡았던 네, 영화. 사실 네. 원래 시리즈가 나왔을 때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리고 생긴 것도 잘생겼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러브 스토리가 진행이 될까? 뭐 이런 얘기들을 별도의 얘기를 이야기가 나올 만들겠다고 수밖에 없죠. 기획자라면 당연히 생각하겠죠. 네. 그게 이게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 본능인데 듣고 싶은. 네, 그 이렇게 헐리우드 영화 또 범죄도시 4편, 4 네. 이런 영화 말고 또 좀 뭔가 조용한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 생각하면서 보는 영화가 좋다. 이런 제가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게 있다면. 요즘 이제 요새 글을 좀 더 많이 쓰거든요. 방송을 네. 거의 안 하고.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방송을 잘 안 하시는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쓰는 그 매체 중에 네. 개간지가 있는데 한국의 고고학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한국의 고고학이요. 이건 제가 광고를 좀 해도 돼요. 왜냐하면 네. 아무도 안 봐. 한국의 고고학. 네, 그래서 저 관심 저는 생기는데요. 저 이 책을 보고 제가 감명을 했어요. 한국의 고고학이라는 개간지를 보고 도대체 네. 이렇게 품을 들여서 만드는데 얼마나 독자의 그 폭이 적을까. 근데 열심히 만드시더라고요. 어떻게 연이 닿아서 네. 원고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제가 대체 뭘 써야 됩니까? 한국의 고고학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그 영화 고고학이라는 제가 섹션을 써요. 근데 이제 항상 고민일 거 아니에요. 고고학을 다룬 영화가 뭐가 있을까? 이럴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고민이 막 깊을 때 꼭 나와줘요. 뭐 하나씩 나와. 꼭 고고학과 관련된 영화가 나와줘요. 천사들이 돕는구나.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최근에 나온 그 이탈리아 영화 키메라라는 영화인데요. 네. 이 영화 사실은 이런 영화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트루리아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탈리아 생각하면 로마, 그리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전의 고대 국가가 네, 에트루리아예요. 근데 이탈리아 중부 어느 지역을 파면 네. 다 나온대 그게. 우리나라 경주에 무덤 파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무덤이 아니고 경주에 어디를 파더라도 뭐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이탈리아 중부 어디를 파면 그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주의 무덤을 파면 감옥에 가시죠. 그렇죠. 갈 뻔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영화는 거기 도굴꾼 얘기예요. 도굴꾼인데 도굴의 천재적 그런 감각을 지닌 한 청년의 얘기인데 네. 도굴의 그런 액티브하고 막 그 사건이 벌어진 얘기가 아니고요. 도굴하는 과정에서 이 청년이 겪는 그리고 찾아내는 신화적 상상력과 그 신비주의와 그 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그 어떤 사랑의 어떤 정체와 이런 거였거든요. 파묘의 서정적 버전 같아요.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 제목 중에 도굴이라는 영화 있어요. 있어요. 도굴의 예술 영화 버전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 영화 중후반에 네. 진짜 팠어요. 나왔어 뭐가. 근데 그걸 제가 보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물고기 여신상인데 제가 정확하게 그 조각상의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원형 그대로 나온 거예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네. 야,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역시 사람은 땅을 파야 된다. 갑자기 결론이. 이 땅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른다. 그 고대 그 문명에 대한 어떤 그 그리움과 호기심과 그리고 그 지적인 어떤 그런 탐구 능력을 갖고 계시면 세상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과 이런 영화가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예요. 한국의 고고학이 잡지사 측에서 굉장히 좋아하겠어요. 선생님이 이런 영화 얘기 한 번씩 그래서 쓰면. 제가 이제 이건 써야 되거든요. 네. 제가 에트루리아를 잘 몰라요. 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그나마 제가 좀 알고 있었던 단어인데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학관 제가 역사 전공했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는 제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좀 구글을 찾아서 지도도 에트루리아. 보고 이러고 한 30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쓰고 나면 제가 오늘의 기후에 나와서 1시간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영화가 될 정도로 굉장히 풍부한 정서와 풍부한 지식과 넓은 세계관을 갖고 있는 영화가
키메라입니다. 키메라는 OTT에서 볼 수 있나요? 개봉합니다. 아, 개봉했습니다. 개봉했나요? 아, 이거 개봉했어요. 봐야겠네요. 그러면. 이거 이제 개봉해서 지금 극장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만 네. 이런 건 좀 발품을 팔아서 보면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음. 어차피 극장 안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네, 편하게 보실 수 있는. 네. 이거를 수입하는 영화사가 방글라데시에서 귀화한 친구예요. 이 마부비란 원래 배우 출신인데 네. 이 친구 아주 뛰어난 예술 영화들을 한국에 많이 가져와요. 그래서 방글라데시 출신인데 네, 우리나라로 귀화하신 분. 귀화했죠. 부인이 이제 한국 분이고. 음. 그리고 계속 영화를 할 때마다 돈을 못 버는데. 걱정되시겠어요. 그렇죠. 이제 내 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메라를 또 가져와서 한국 관객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영화들은 좀 뭐랄까 이렇게 정신적 지원을 좀 해주셔야 되는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범죄도시 4가 잘 되는 한편으로 이런 영화가 버틴다는 표현이 이상하고 있어줘야 양쪽이 다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범죄도시 4,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에 이어서 키메라. 네. 꼭 챙겨봐야겠네요. 키메라. 네, 오늘도 올드보이 평론가 오동지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다음에도 좋은 영화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